우리가 앞에서 도체구가 가지는 전기 용량에 대해서 알아봤죠. 어,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우리가 평행판이 실제로 쓰이는 축전기의 타입이죠. 요런 타입으로 주로 만들고, 뭐 이제 근데 하여튼 두 개의 금속판, 두 개의 도체판이 마주보게 하는데, 뭐 이렇게 되면 요건 좀 비효율적이고, 요즘 보면 뭐 이렇게 두루마리 형태로 하기도 하죠. 예를 들어 이렇게 있고, 하나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또 바깥쪽에 또 뭐 예를 들어 이렇게 또 이렇게 있어갖고 도체판이 서로 이렇게 마주보게 할 수도 있죠. 그죠? 그러니까 안쪽 도체판, 바깥쪽 도체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다음에 이거 여러 개 할 수도 있죠. 여러 개 이렇게 해서, 예, 해서 하여튼 앞뒤로 이렇게 만들어서 이 공간의 그 부피를 줄이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만드는데, 그래서 축전기 그 실제로 전자회로에 쓰는 축전기 보면은 이렇게 생겼죠. 실린더 형태로 이렇게 해갖고 이제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두 발이 이렇게 나와 있죠. 이렇게 이제 두 극이죠. 두 전극이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안을 이제 들여다 보면 이런 식으로 두루마리 형태로 이렇게 이제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이제 용량이, 우리가 전기 용량을 이렇게만 얘기했죠. 이렇게 C는 이제 여기 사이에 그 전위차 델타 V 분의 이제 여기 플러스 Q와 마이너스 Q가 이제 대전되어 있는 그런 상황에서의 이 Q의 크기, 이렇게 이제 된다고만 이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이게 도대체 아까 우리가 앞에서 이 9의 전기 용량이 있었죠. 그죠? C가 4파이 엡실론 제로 A 이렇게 해서 이제 9의 반지름에 비례하는, 그러니까 C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여기 이제 9 같은 경우는 4파이란 값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입실론 제로가 있어요. 그죠? 우리 유전율 곱하기 길이가 있어요. 길이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물리적인 차원은 엡실론 제로 곱하기 길이구나, 이제 이런 걸 알 수 있고, 이 경우에도 이제 그와 유사한 어떤 상황이 되는지 한번 보자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두 개의 평행판이 마주보고 있을 때의 이 내부의 전기장 갖다 우리는 이제 엡실론 제로분의 시그마라고 여러 번 얘기를 했죠. 그죠? 그래서 요 다음 쪽에 이렇게 이제 이전 거를 첨부를 했으니까 뒷면에 보면은 이제 강의 자료 뒷면에 참 이제 포함시켜 놨으니까 바로 뒤에 보고서 그냥 이런 것이 있었지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시그마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제 여기에 밀도니까, 근데 이게 도체판이기 때문에 균일하게 분포하니까 시그마라고 하는 거는 이제 Q 나누기 요 판의 면적이에요. 요 판의 면적을 A라 그랬으니까, 그래서 시그마는 A분의 Q 이렇게 해서 전기장이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전기장, 일정한 전기장이죠. 그죠? 일정한 전기장이 이렇게 이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쪽으로 이렇게 이제 일정한 전기장이 이 내부에 존재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용량을 구하려면은 전위차를 구해야 되는데, 우리가 델타 V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됐죠? 두 지점 사이에 이제 그 전위차는 마이너스 인테그랄의 A와 B 사이라 그러면은 A에서 B까지 E 닷 ds 이렇게 해서 이제 경로에 따라 적분을 했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결국 이제 VB 마이너스 VA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앞에서 이제 해서 마이너스 ED가 나온 거 기억하죠. 그죠? 우리가 전기장을 따라서 적분했을 때 결국 이제 델타 V는 마이너스 ED가 나왔어요. 근데 여기 그러면 이제 반대로 이제 저기 적분하면, 거슬러서 전기장을 따라 적분하는 것이 아니라 전기장을 거슬러서 적분하면은 요 값이 마이너스가 되고 또 마이너스니까 플러스가 돼서, 그럼 뭐 플러스가 되겠죠. 그죠? A에서 B로 적분하면 마이너스지만은 B에서 A로 적분하면 플러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기장을 따라서 적분하면은 마이너스 ED가 되지만은 전기장에 거슬러서 적분하면은
플러스 ED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이제 저기 전기장을 따라서 적분하던 거슬러서 적분하던 이제 여기서는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전위차의 크기만 생각하면 되니까 여기는 전위차의 크기만 생각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델타 V는 E 곱하기 D예요. 그죠? 그래서 E가 지금 이제 엡실론 제로 A분의 Q고 곱하기 D 이렇게 됐어요. 그럼 이제 C는 Q 나누기 델타 V인데 Q 나누기 QD 나누기 엡실론 제로 A니까 엡실론 제로 A가 위로 올라가야죠. 이렇게 올라가고 Q가 이렇게 없어지니까 C는 엡실론 제로 곱하기 A가 이제 위로 올라갔죠. 나누기 D 이렇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이제 도체 구의 경우에 우리가 엡실론 제로 곱하기 반지름이었는데 이제 이렇게 두 개의 평행판이 마주보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는 C는 뭐냐면 엡실론 제로가 있고 이 엡실론 제로가 있고 똑같이 여기처럼 엡실론 제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A가 있고 나누기 이 두 판 사이의 간격이에요. 그러니까 면적 나누기 두 판 사이의 간격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요것의 차원을 보면은 면적 나누기 길이니까 어떻게 돼요? 요 차원은 길이죠. 마치 이것처럼 길이의 차원이 된다. 해서 우리가 판의 넓이가 넓을수록에 당연히 전하들끼리 같은 전하들끼리 모여 있어야 되는데 판이 넓다는 얘기는 이제 넓은 방이 제공된 거니까 전하를 많이 모을 수 있고 그리고 D가 작으면은 그러면 이제 한쪽은 플러스 전기 한쪽은 마이너스 전기니까 서로 잡아당겨서 묶어 놓을 수가 있죠. 그렇게 해서 용량이 늘어나는 그렇게 해서 이제 이런 두 평행판 사이에 전기 용량은 엡실론 제로 곱하기 두 판 사이의 간격 D 분의 그 판의 면적 A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 614쪽에 퀴즈 25.2라는 게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 키보드 문제인데 지금 이제 우리가 이거 두 도체판이 있어요. 이렇게. 그죠? 도체판이 이렇게 있고 도체판 두 개를 공중에 띄워놓을 수 있는 방법은 없죠. 뭔가 지탱해 줘야 되니까 이 사이에다가 이제 서로 통하지 않게 인슐레이터를 집어넣어 주는데 이것이 일렉트릭 다이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오히려 전기 용량을 증가시키죠. 이게 없을 때하고 뭔가를 집어넣어서 부도체를 집어넣어서 채워주면은 이제 모을 수 있는 전하의 양이 늘어나니까 따라서 전기 용량이 늘어나는 거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기에 이제 전압이 걸려 있는 거예요. 그죠? 여기 전압이 걸려 있는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터치 버튼을 눌러요. 누른다는 얘기는 결국 이 간격이 좁아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간격이 좁아지면 어떻게 되죠? 전기 용량이 늘어나죠. 그죠? 전기 용량이 늘어나요. 그렇게 해서 그냥 이 누르기 전과 후를 비교해 볼 것 같으면은 다른 건 차이가 없어요. 뭐 Q의 차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 C가 변화하죠. 그죠? C가 누르게 되면은 이제 전기 용량이 증가하니까 그런데 Q는 변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V는 줄어야죠. 그죠? 그러니까 이 키보드를 누르기 전과 비교해서 누른 후에는 이 둘 사이의 전위차가 감소한다 이거죠. 그래서 그거를 센싱해서 이제 B라는 키를 이제 두드렸구나 하는 거를 인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615쪽에 그 이제 예제 25.1 그래서 실제 축전기는 이제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원통형으로. 그래서 원통이 계속 이제 여러 개가 이렇게 있으면서 용량을 이제 서로 평행하게 만들어 놓으면은 나중에 뒤에 나오겠지만은 용량이 다 더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절연을 적절히 잘하면은 그러면 이제 서로 평행한 그런 축전기들이 이 병렬로 연결되는
그런 효과를 나타내기 때문에 용량이 늘어나고 그리고 공간도 평행판으로 해갖고서 널찍하게 판을 갖다 이렇게 만들어 놓는 것보다는 이게 이제 이 공간을 절약하는 데는 이렇게 원통형으로 만드는 게 유리하죠. 그래서 이제 이때 이제 전기 용량을 이제 구해 보는 그런 이제 것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플러스 Q가 있고 마이너스 Q가 있고 도체 안쪽 도체 Q 바깥쪽 도체 마이너스 Q 뭐 이렇게 이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우리가 이런 그 저기 선형 전화 분포가 있을 때 이것의 수직한 거리 R 되는 지점에서의 전기장을 이 가우스 법칙을 이용해서 했어요. 그래서 그 가우스 법칙일 때의 그 조건은 뭐냐면은 이 도선이 무한대가 됐죠. 그죠? 무한대가 돼서 이 도선상의 어떤 지점에서도 이 전기장이 이 도선에 대해서 수직한 방향으로 이렇게 전기장이 존재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었죠. 그래서 이론은 이 원통이 무한히 길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는 그렇지 않으니까 그러면 이제 축전기에 대해서 계산할 때 틀리지 않습니까? 틀리죠. 틀리는데 이제 그것도 마찬가지로 중심 근처에서는 이 원통이 이제 요쪽 요 사이의 거리에 비해서 원통이 길면은 다시 말해서 원통의 길이는 긴데 우리가 전기장을 이제 알고자 하는 그 위치는 요 이제 선전화로부터 거리가 짧을 때 뭐 그런 거죠. 그래서 원통의 간격이 그러니까 그걸 이제 그렇다는 얘기는 원통의 간격이 이제 이 길이에 비해서 이렇게 작을 때는 그래도 이제 그때 그 가우스 법칙을 이용해서 얻어진 전기장이 상당히 그 이제 쓸만하다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그때 요 전하 밀도가 람다일 때 이제 선형 전하 밀도가 람다일 때 요 선형 전하의 수직한 전기장의 크기는 이제 이렇게 됐어요. 2파이 엡실론 제로 그다음에 이 이제 선전하로부터 이 수직거리가 이제 R인 거죠. 그래서 2파이 엡실론 제로 R분의 람다는 이제 여기 이제 실제적으로는 이제 이게 유한하니까 그죠? 그러니까 전체 전하가 Q고 그다음에 이 원통의 길이가 L이라 그랬으니까 Q 나누기 L 하면 이제 여기 플러스 전하의 밀도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나중에 람다 대신에 L분의 Q를 집어넣으면 되는 거죠.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둘 사이의 전이차는 이제 A에서 B까지 왔을 때 VB-VA 이렇게 해서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전기장이 뭐냐면은 이제 2파이 엡실론 제로 R분의 람다 또는 이제 2배 K가 요게 4파이 엡실론 제로분의 1이니까 그죠? K가 4파이 엡실론 제로분의 1이니까 2배의 Ke 하면은 그것이 바로 2파이 엡실론 제로분의 1이 되는 것이고 곱하기 R분의 람다 이렇게 돼요. 곱하기 DS인데 전기장이 지금 바깥쪽으로 나가고 있고 그죠? 전기장이 바깥쪽으로 이제 이런 방향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 적분 경로도 전기장에 평행하니까 그냥 E.DS라고 하는 거는 이제 전기장 곱하기 여기 이제 변위를 DR이라 그러면 DR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이제 요거 곱하기 DR 해서 적분하면 돼요. 물론 마이너스 앞에 있고 마이너스 요거 곱하기 이제 DR 하면 돼요. 그죠? 그렇게 해서 보면 이제 마이너스에 2배의 Ke 람다는 상수고 그 다음에 이제 R분의 DR 해서 적분을 하면 R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적분하면 로그 R이 되죠. 그죠? 로그 R이 되고 A에서 B까지니까는 로그 B 마이너스 로그 A니까 로그는 이제 자연 로그죠. 자연 로그 A분의 B 이렇게 돼요. 그래서
보면은 이게 B 쪽이 마이너스 Q가 있고 A 쪽이 플러스 Q가 있으니까는 전기장을 따라서 적분하게 되면은 아까 우리가 이전에 했죠. 앞에 그 이제 전위 차 적분할 때 전기장을 따라서 적분하면은 그 값이 마이너스가 되죠. 그죠? 왜냐하면 전기장은 전위가 큰 쪽에서 전위가 작은 쪽으로 향하기 때문에 전기장을 따라서 적분하면은 나중 지점이 처음 지점보다 전위가 작죠. 그렇게 해서 전위차가 이제 나중 전위 마이너스 처음 전위 하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전위차가 이렇게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이렇게. 예. 근데 우리가 필요한 거는 이 크기만 필요하죠. 그리고 이런 거 적분할 때 꼭 전기장을 따라서 적분할 필요 없어요. 전기장에 거슬러서 적분할 수도 있죠. 그래서 전기장에 거슬러서 B부터 A까지 적분을 하면은 그러면 이게 플러스가 되죠. 그죠? 그렇게 해도 돼요. 꼭 뭐 우리가 저기 전기장을 따라 적분하라는 그 어떤 철칙이 있는 게 아니니까, 하여튼 요 델타 V를 플러스로 만들기 위해서는 전기장에 거슬러서 이것의 반대 방향으로 적분해서 B부터 A까지로 적분을 하면은 그럼요 마이너스가 없어지죠. 그렇게 하면 델타 V는 플러스 값이 되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뭐 절대값까지 이렇게 할 필요도 없어요. 적분 방향을 반대로 해버리면은 델타 V가 플러스로 나와서,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전위차의 크기지 뭐 부호가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죠? 그래서 델타 V분의 Q 하면 돼요. 그렇게 해서 델타 V가 이제 요것의 크기니까 2배 K의 람다는 L분의 Q 곱하기 ln의 A분의 B, 이렇게 여기 가로가 하나 더 있어야겠네요. 이렇게 ln A분의 B 분의 Q, 이렇게 해서 Q 지워지니까 그 다음에 이제 요 L은 이제 분자로 올라가서 여기 L이 되고 2배의 KE, 그 다음에 ln 저기 그 A분의 B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K2라고 하는 것이 4파이 엡실론 제로분의 1이었으니까 K라고 하는 거는 4파이 엡실론 제로분의 1이었으니까 그 분의 1이니까 어떻게 돼요? 엡실론 제로가 위로 올라가죠. 그래서 엡실론 제로 곱하기 길이의 차원을 갖는 거는 마찬가지죠. 당연히 그렇게 돼야죠. 왜냐하면 전기 용량의 차원이 엡실론 제로 곱하기 길이였으니까, 그렇게 되면은 아 내가 맞게 계산했구나 하는 거를 알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복습이 있어요. 그래서 요 교재에 아까 우리가 그 이제 중간에 이렇게 앞에서 그 이제 두 판 사이의 전기장이 엡실론 제로분의 시그마가 되는 그 저기 그 결과 앞장에서 있던 그 결과하고, 그리고 여기 이제 또 이 이제 선전화가 있을 때 선전화가 이제 무한히 이제 길다고 보고서 거기서 이제 전기장은 선전화에 수직하다 하는 그런 이제 조건을 끌어내서 그것에 그 이제 가우스 법칙을 응용한 그런 그 적분으로부터 이제 요 전기장이 2파이 엡실론 제로 R분의 람다가 되는 거를 여기다 또 실어놨으니까 혹시 이제 기억이 안 나면 여기서 바로 보면 돼요. 그리고 이제 25.2에 우리가 이제 실제로 구형 축전기를 한번 가정을 해보자는 거죠. 그렇게 해서 아까 우리가 이거는 계산한 게 있죠. 그래서 두 개의 그 저기 도체가 이렇게 이제 구형으로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가운데는 비어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그 축전기를 만들었을 때 그 용량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거는 아까 우리가 그냥 도체구의 경우에는 나왔죠. 도체구 하나만 있을 때 없고, 이게 이제 요거 하나만 있을 때, 용량 C가 4파이 엡실론 제로 A였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바깥쪽에 거는 무한대에 있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무한대분의 1이 B가 이제 무한대가 되니까 무한대분의 1 해서 0이 되니까는 이제 저기 요 이제 델타 V가 KQ에 이제 그 저기 요 A분의 1만 남았죠.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했는데 이제는 이게 이제 B가 유한한 거죠. B가 유한해서 우리가 델타 V를 잡는데 마찬가지로 이제 A에서 B로 적분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값이 마이너스 값이 나온다 그랬죠. 왜냐하면 A 쪽이 이제 플러스 Q고 B 쪽이 마이너스 Q기 때문에 이렇게 전기장을 따라서 적분을 하면은 전이차는 마이너스가 나온다 그랬어요. 그죠? 여기도 보면 이제 그 전이차에서 이제 아까 앞에서 이제 A분의 1 있고 다음에 이제 이게 무한대였는데 이제 무한대 대신에 이제 B분의 1을 집어넣게 되죠. 이렇게 해서 정리해 보면은 이게 이제 AB분의 A-B가 되는데 B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돼요. 그죠? 그렇게 해서 이제 절대값을 취하게 되는데 그럴 필요 없이 B에서 A 쪽으로 전기장에 거슬러서 적분을 하면은 요게 이제 B-A가 되겠죠. 그죠? 그렇게 해서 이제 전이차를 플러스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VA-VB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바꾸니까 요게 A분의 1 마이너스 B분의 1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가 이제 B-A 이렇게 돼서 이 둘 사이에 이 B에 대한 A의 전이차는 이제 요것의 마이너스 즉 이제 AB분의 B-A 이렇게 돼서 이제 플러스가 되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집어넣으면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B-A 이렇게 했죠. 그죠? 이제 뒤집었어요. 뒤집어서 이게 요거 분의 1이니까 이제 AB가 위로 올라가고 이제 저기 분모가 B-A가 되죠. 이렇게. 그죠? 그렇게 되고 이제 KB가 있고 위에 Q가 있어서 Q끼리는 이제 상쇄가 되고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이제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이 K가 4파이 입실론 제로 분의 1이니까 따라서 이제 요거는 어떻게 되냐 하면은 K분의 1이니까 4파이 엡실론 제로는 그냥 그대로 그죠? 쓰고 그다음에 여기 A였는데 이것이 이제 B-A분의 AB 이렇게 돼요. 그렇게 해서 여기서 이제 이것으로부터 이제 만약에 B가 무한대에 있다 그러면은 아까 처음에 이건 구할 때 바깥쪽 구가 무한대에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B가 만약에 무한대로 간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A는 무시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B분의 B 이렇게 돼서 4파이 엡실론 제로 곱하기 A 즉 이게 나오죠. 그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전기장을 적분하는데 그러면 적분하는 방법은 전기장이 어떻게 되죠? 여기 이 두 구 사이의 지점에서의 전기장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이게 이 전하가 구형 대칭으로 분포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전하는 중심에 뭉쳐 있는 거와 마찬가지라고 했죠. 그죠? 그래서 전기장이라고 하는 것이 4파이 엡실론 제로 K죠. 그죠? 4파이 엡실론 제로분의 1에 R 제곱분의 Q 이렇게 되죠. 그렇게 해서 전기장의 방향은 이제 이 동심원 바깥쪽으로 향하는 방향, 즉 R이 증가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이제 이 벡터는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고 이제 이 바깥쪽으로 적분하게 되면은 DS라고 하는 거는 이제 크기는 이제 DR이 되고 그죠? 여기 R 방향으로 증가하는 거니까 DR이 되고 방향은 R 방향의 단위 벡터 이렇게 되니까 E.ds 하면 어떻게 돼요? 요 R은 같은 벡터니까는 크기가 1이 돼버리고 4파이 엡실론 제로분의 1의 R제곱분의 Q의 DR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해서 여기 앞에 마이너스가 있었으니까 마이너스 하고 4파이 엡실론 제로분의 1이 이제 K2고 Q가 되고 그 다음에 R제곱분의 DR 이렇게 해서 A부터 B까지 이렇게 하면 돼요. 그래서 R제곱이라고 하는 거를 적분하면은 R의 마이너스 2승이니까는 마이너스 R의 마이너스 1승이 되고 그래서 마이너스에서 플러스가 되죠. 이쪽이
플러스가 되고 R에 마이너스 1승이니까 R분의 1 그래서 A에서 B까지 이렇게 적분하면 이제 델타 V가 이제 이렇게 나왔다. 이렇게 나와서 이 값은 이제 마이너스 값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는 크기만 중요한 거니까 B에서 이제 여기 B-A로 해주면 되죠.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반대로 적분을 낮은 데서 높은 쪽으로 즉 전기장에 가로질러서 적분할 것 같으면은 이거는 이제 B에서 A가 되니까 VA-VB가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전기장은 이제 똑같은데 이 DS가 어떻게 돼요? DS가 이제 여기 반대가 되는 거죠. 그죠? DS가 이제 DR의 R 이렇게 해서 이제 보면은 이제 똑같이 여기가 이제 이렇게 똑같이 되는데 문제는 이제 이게 A에서 B가 아니라 B에서 A잖아요. 적분이. 그죠? 이건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2는 4파이 엡실론 제로분의 1의 R 제곱분의 Q의 R이 되고 왜 DS는 R의 DR이니까는 이제 적분하면은 똑같이 이렇게 되는데 여기 앞에 마이너스 그냥 붙이고 이렇게 되는데 이제 적분 구간이 B에서 A니까는 여기 A에서 B 대신에 B에서 A가 되죠. 그죠? B에서 A가 되는 거니까는 이게 이제 A분의 1 마이너스 B분의 1 이렇게 되고 반대로 그죠? 그렇게 되고 따라서 여기가 이제 B 마이너스 A가 돼서 플러스가 되죠. 그렇게 해서 이제 요렇게 이 전이차가 이제 이렇게 되고 요거 분의 Q 하면은 이제 이렇게 나온다 하는 것이죠.